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실전 테크닉 자료를 좀 보면서요. SQL 실행 계획, 특히 그 조인 전략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짠 SQL을 DB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까? 특히 테이블 여러 개 엮을 때 그 조인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비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조인 전략이라는 게 사실 SQL 성능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옵티마이저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네. 이 똑똑한 엔진이 이제 어떤 계산을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실전적인 내용 위주로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자료에 되게 재밌는 예시가 있었어요. 데이터가 한 10만 건 있는 사원 테이블, EMP라고 하죠. 네. EMP 테이블, 그리고 짝 100건 있는 부서 테이블, DPT. 이걸 조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원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 인덱스가 없고 부서 테이블은 부서 번호가 PK, 그러니까 기본 키 인덱스가 딱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작은 부서 테이블 100건짜리부터 읽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100건 부서 정보를 먼저 싹 읽고 각 부서 번호 가지고 10만 건 사원 테이블에서 찾는 방식. 네. 근데 여기 함정이 딱 있는 거죠. 사원 테이블 부서 번호에 인덱스가 없다는 거. 아, 인덱스가. 네. 그러니까 부서 하나 찾을 때마다 사원 테이블 10만 건을 그냥 통째로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풀스캔이라고 하죠. 풀스캔을. 이걸 100번 반복해야 되니까 와, 그럼 총 1000만 건을 읽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야, 100번 풀스캔이면 진짜 생각만 해도 느릴 것 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하면요. 그 큰 사원 테이블 10만 건짜리를 먼저 읽는 건 어때요? 그건 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그게 이 자료에서 말하는 좀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예요. 네. 정말요? 네. 오히려 옵티마이저는 10만 건 사원 테이블을 먼저 한번 쭉 읽는, 그러니까 풀스캔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사원 한 명 한 명 읽으면서 나오는 그 부서 번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서 테이블 PK 인덱스를 탁 치는 거죠. 그럼 해당 부서 정보는 엄청 빠르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인덱스 유니크 스캔이라고 하는데, 아, 인덱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원 테이블은 딱 한 번만 풀스캔하고 부서 테이블은 뭐 10만 번 접근하긴 하지만 인덱스를 타니까 훨씬 빠른 거예요. 와. 이게 바로 그 네스티드 루프 조인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고요. 테이블 크기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와. 진짜 단순히 크기가 아니라 인덱스랑 접근 방식까지 다 고려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똑똑한 판단을 내리는 게 바로 옵티마이저라고 하셨죠. 이게 종류가 있나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옛날 방식인데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 RBO라고 불러요. 규칙 기반. 네, 이름 그대로 그냥 정해진 규칙 순서대로만 실행 기록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덱스 있네? 그럼 무조건 써. 조인 조건의 등호가 부등호보다 우선이야. 뭐 이런 식이죠. 아. 예측은 쉬운데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좀 융통성이 없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많아요. 자료에도 보면 RBO가 좀 느린 길을 택하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좀 답답해 보이네요. 그럼 다른 건요? 다른 하나가 이제 훨씬 중요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 CBO입니다. 비용 기반? 네, 이건 훨씬 똑똑해요. 테이블에 데이터가 몇 건 있는지, 특정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인덱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통계 정보를 싹 봐요. 오, 통계 정보 따리? 네, 그걸 바탕으로 가능한 실행 계획들을 여러 개 만들어보고 각각 예상 비용, 그러니까 뭐 CPU나 디스크 읽기 쓰기 비용 같은 걸 계산해요. 계산을 해서? 그쵸. 그래서 그중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즉 제일 빠를 것 같은 계획을 딱 선택하는 거죠. 요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다 이 CBO를 기본으로 씁니다. 훨씬 똑똑하네요. 근데 뭐 CBO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통계 정보가 만약 오래됐거나 좀 실제랑 다르면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 통계상으론 이 값 가진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엄청 많다. 그러면 CBO는 인덱스 타는 게 빠르겠네? 하고 계획 세웠는데 실제로는 풀스캔보다 더 느려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조인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네스티드 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 양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이 훨씬 좋을 수도 있거든요. 또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솔트 멀치 조인이랑 해시 조인이 있습니다. 솔트 멀지, 해시. 소트 머지 조인은 말 그대로 두 테이블을 조인할 컬럼 기준으로 각각 정렬, 소트를 해요. 그 다음에 정렬된 리스트 두 개를 쭉 비교하면서 합치는 방식이에요. 아, 정렬해서 합친다. 네. 이거 뭐 등호, 이퀄 조건뿐 아니라 범위 조건 조인에도 쓸 수 있고 데이터가 엄청 많아도 정렬 비용만 감당하면 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럼 해시 조인은요? 그건 어떤 건가요? 해시 조인은 보통 한쪽 테이블이 다른 쪽보다 훨씬 작을 때, 그럴 때 좀 유리해요. 네. 작은 테이블 데이터를 먼저 읽어서 메모리에다가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뭔가 하면 특정 값을 넣으면 바로 관련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되게 빠른 검색 구조거든요. 네네.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큰 테이블을 쭉 읽으면서 나오는 조인 키 값을 해시 함수에 넣어서 해시 테이블을 딱딱 검색하는 거죠. 그럼 바로바로 짝을 찾을 수 있어요. 오, 뭔가 되게 빠를 것 같은데요? 네, 대용량 데이터 처리할 때는 네스티드 룹보다 이게 훨씬 빠를 때가 많아요. 근데 단점은 해시 테이블 만들려면 메모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거. 아, 메모리. 네, 메모리 부족하면 디스크를 쓰게 되고 그럼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좀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와, 네스티드 룹, 솔트 머지, 해시 조인까지 진짜 전략이 다양하네요. 그렇죠. 결국 어떤 조인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쿼리 속도가 진짜 뭐 수백 배, 수천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도 이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도는지, 각 조인 방식이 어떨 때 유리한지 이런 특징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하크는 옵티마이저 판단이 좀 별로다 싶을 때 SQL에 직접 힌트라는 걸 써서 야, 너 이 테이블 먼저 읽어. 아니면 이 조인 방식 써. 이렇게 좀 강제하기도 하거든요. 아, 개발자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군요. 네. 성능 튜닝할 때 아주 중요한 기술 중 하나죠.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맨날 쓰던 셀렉트문 뒤에 이렇게 복잡하고 치열한 계산이양 전략 싸움이 있었다니 새삼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CBO가 계속 똑똑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통계 정보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바인딩 변수 쓰는 쿼리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물음표 같은 거 쓰는 거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옵티마이저가 실제 어떤 값이 들어올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이게 최적이 아닐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 옵티마이저가 이런 모든 변수까지 다 고려해서 정말 완벽한 실행 계획을 알아서 다 찾아줄까요? 아니면 여전히 데이터의 특성이나 우리 업무 로직을 깊이 이해하는 개발자의 통찰력, 또 때로는 이런 직접적인 개입이 계속 중요하게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